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오성 무도사입니다.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5월 25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잠정적으로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에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이제 6월 1일부터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시행규칙 등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지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제가 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여겨볼 게 이제 보증금 규모가 확대가 됐는데 기존에는 이제 이게 거의 면적 요건을 뒀었죠. 그런데 좀 개정은 이제 면적 요건이 삭제가 되고 보증금이 먼저 4억 5천만 원까지였는데 지금 5억으로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세사기 특별법인데 한눈에 보기인데요. 대항력이죠. 대항력. 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인자를 받고 그다음에 점유, 거기에 이제 입주를 하는 게 그날 이 길서부터 이게 이제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 수법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이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전세 이 전입신고하고 점유를 하더라도 그날 가서 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근저당권은 물건이고 전입신고한 임차는 채권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밀리는 얘기죠. 그래서 근저당권은 근저당권 설정일, 그 다음에 이제 전입신고는 그 2길, 그러니까 6월 1일인데 근저당권이 6월 1일, 대항력은 6월 2일서부터 생기니까 이게 사기꾼들한테 당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적인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그런 사기를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 선택, 신탁, 사기 등 대항력이 없는 경우도 특별법에 따른 금융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그런 법적인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런 게 조금 좀 받아들이기가 이제 좀 힘들지 않느냐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눈여겨볼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선 매수권이라는 거죠. 우선 매수권. 이거는 경매에서 이제 이 지분 이제 경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20억짜리인데 2분의 1 지분이 나왔어요. 10억이 나왔다. 근데 그게 또 10억에 또 들어가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거를 떨어지면은 두 번 이상고 세 번째 나오면 49%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4억 9천이니까 5억에 이제 제가 써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공유자가 손을 들고 나와서 제가 우선 매수권을 청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5억에 쓴 가격으로 그 공유자한테 이제 이게 낙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법적으로도 사실 이렇게 아파트를 2분의 1을 갖다 판사님이 금을 고가지고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는 A, 입구에서 저 좌측은 B 이렇게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식적인 경매 절차가 가지고 다시 경매로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경매가 받은 집이 한 3억이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떨어지면 20%니까 6천만 원, 2억 4천 또 이렇게 해가지고 49%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낙찰 들어갔다. 그러면 세입자가 우선 매수권 청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반값에 또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겠네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혜택을 주는 게 뭐냐면은 지분 경매는 원래 대출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2분의 1 지분인데 공유자하고 손잡고 와서 하기 전에는 대출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여기는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 거로 봤을 때는
큰 뭐 혜택이 되지 않겠나 지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봤을 때 최우선 변제금이죠. 이게 최우선 변제금, 이게 이제 소액 임차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2023년도 4월 1일 2023년도 기준에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이 1억 6,500입니다. 1억 6,500 소액 임차인인데 그 중에 이제 최우선 변제가 5,500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전세가 사기가 된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말소 기준 권리이거든요. 말소 기준. 그러면 이제 그 말소 기준이 이제 이게 보면 근저당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근저당권이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올해 기준이라 그러면 내가 소액 임차인이 되고 또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근저당권 할 때는 이 한 뭐 3년 전에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3년 전에 그러면 20년대에 받았다. 그때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가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단 뭐 증액을 했다든가 아니면 또 금년도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23년도 기준해가지고 이걸 소액 임차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근저당권 설정.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권도 또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저당권 설정 기준일 기준으로 해서 소액 임차인이 되는 거고 최우선 변제가 나오는 거지 금년도 기준에서 나오는 거 아니다. 거기서 착오를 하다 보면은 이 변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최우선 변제금 미지급에 대한 이제 이 최우선 변제금 미지급 피해자에 대한 무이자로 최장 10년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뭐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매스컴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반쪽짜리 전세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피해액 전체를 보상해달라는 거죠. 근데 정부 측에서는 또 이게 또 형평성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면 뭐 코인 사기라든가 뭐 보이스피싱 등등 그런 거로 인해서 또 사기당한 사람들도 또 정부에서 보상해줘야 되느냐, 어떤 형평성을 이제 내세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제 이 대출로 전환을 해주고 또 신용 또 이 등록도 안 해서 또 뭐 이런 혜택을 주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반쪽짜리 전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혜택은 상당히 주어지는 거고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든가 또 최우선 변제금 또 하는 건 변제금을 뭐 이렇게 대출로 해서 또 지원해 준다든가 또 신용 등급에 또 해가 가지 않게 해준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